아, 오늘도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녹음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박완서 소설 나목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게 지금 책이 없네.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곰스크로 가는 기차.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책도 단편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단편들이 다 좋습니다. 어, 곰스크로 가는 기차인데, 저는 읽고 나니까 그 곰스크라는 게 마치 그, 그 뭐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본 적도 있고 책을 본 적도 있는데, 그 두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계속 멘트를 칩니다. 고도를 기다리고 고도를 뭐 고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고도는 오지 않고 고도가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아 그러다가 끝납니다 진짜. 두 사람이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마치 곰스크를 가는 기차도 어 사실 곰스크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그냥 막연한 어떤 유토피아 아니면 어떤 그런 곳 같이 느껴집니다. 주인공 남자는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곰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스크가 굉장히 꼭 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면서, 거의 신혼여행이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와 같이 그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틀어서 홈스크로 가는 기차표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근데 아내는, 홈스크로 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홈스크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약간 불만 섞인 느낌이고, 어쨌든 두 사람은 전 재산 거의 다 틀어서 홈스크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약간 정착역? 네. 중간역에서 한 2시간 정도 쉬는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게 되면서, 어, 그 간이역에서 유일하게 조그만 마을이었고, 어, 유일하게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풀숲의 어떤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예. 이게 뭐 안에 의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차를 놓치게 되면서, 아, 다음 기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해서, 그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분한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예. 그래서 그 빈 방에 그냥 침대 하나와 의자가 정도가 있는 그런 빈 방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숙박 호텔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약간 창고같이 비어둔 그런 방에 두 사람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기차가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차가 왔습니다. 기차가 왔는데
그 기차를 타려고 했더니 티켓을 내밀었더니 그 승무원이 이건 유효 기간이 지난 거라서 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티켓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또 남자는 이제 그 마을에서 식당 일을 하게 됩니다. 기차표를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식당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동안 또 살게 되죠.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또 기차를 여기서 하나의 더 난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기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짐까지 싸서 이제 하는데 아내가 의자를 실어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의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면서 그 북신한 마을에서 얻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를 하게 되면서 또 기차를 한번 놓쳤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차를 한번 놓치고 또 한 번인지 아니면 그 의자를 가지고 왔을 때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번에도 뭐 기차를 또 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있게 되는 마을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남자는 계속 뭐 짜증을 내죠. 이런저런.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별로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내는 의자도 구해오고 그 텅 빈 공간에 가구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납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그런 유대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 선생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학교의 관사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학교 관사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그 식당에 창고 같은 방에서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내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선생님이 되었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냥 거의 정착을 하게 되죠. 그냥 그 마을에서 아이도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기차역에서 기차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걸로 책은 끝이 납니다. 내용을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간단하네요. 중간에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가 더 있지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되게 심플하고 뭔가 그냥 간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렇지만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임팩트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편의 그 한 줄이 약간 독백 같은 또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또 굉장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나는, 나는 아직도 곰스크로 가기 위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곰스크로 가길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남자는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곰스크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앞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홈스크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그냥 희망과 그냥 유토피아, 꿈꾸는 그런 세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각의 대립 같은 게 좀 보이죠. 그런 것처럼 특히 남자 사람들은 어떤 희망과 꿈의 어떤 낙원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게 생각만큼 바라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다들 그거는 느끼지만 언제나 그리고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항상 틀어지고 변경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어찌 보면 약간의 몽상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재산을 털어서 곰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곰스크로 가야 된다는 그 막연함이 아내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연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정도지 그걸 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현실에 만족하고 그 현실에 또 어떨 때는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은 그런 인간이 가진 막연한 동경, 막연한 희망, 그리고 그런 꿈. 하지만 그거를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게 또 힘이 되고 그런 바람이 또 자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책은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게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오지 않는 고도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하고 이 일상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딘가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면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 막상 가보면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홈스크로 갔다면 그 삶은 지금 삶과 얼마나 더 좋았고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홈스크의 어떤 삶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자의 그 신발끈을 그 책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쉬운 길을 선택하라,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지고 궁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자신이 하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자신이 지게 되는 거고, 그건 어떤 운명처럼 내가 그 운명에 의해서 끌려왔다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통해 본인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한 선택이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이끌림이든 사람들은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의지나 운명에 의해서 뭐 받아들였다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자조하지만 사실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떤 인생의 길에서 때론 갈림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론 엉뚱한 길로 잘못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뭐 어떤 선택적 삶이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다들 살아갑니다. 거기서 후회를 한들 또 미련을 가진들 그게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그냥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의 해석이나 뭐 이런 걸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가 아직도 맨 마지막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남자들이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항상 어린애같이 어떤 몽상가가 되고 그런 점이 있죠. 지금 현실보다 더 나은 뭔가가 더 있을 거라면서 항상 그 꿈을 쫓아다닙니다. 뭐 남녀 가릴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곰스크로 가기 싫어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냥 이게 전 재산을 털어서 갈 만한 그런 곳인가? 그런 의문에서 아내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스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막연함에 대한 어떤 의심? 아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남자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곰스크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여기는 정말 어떤 꿈의 낙원 같은 걸 거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떠나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꿈과 현실, 이성과 현실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얘기들이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중간중간 우연치 않게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삶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곰스크가 일종의 최종 목적지 아니면 그게 뭐 죽음이나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런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가 아니라 그거는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른 삶인 것이 틀린 삶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선생님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었고 그 마을에서 아이들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되겠죠. 늘 자기 삶에 불만을 가지면서 또 다른 더 나은 것들만 바라보면
그 삶이 행복할 수 없겠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바라고 꿈꾸다 보면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 초라한 삶이라도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그게 행복인 거죠. 그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처럼 그건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행복에 대한 접근의 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람의 인생, 나아갈 길, 무엇이 바라는 것이고 그 바람의 끝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헛된 아니면 막연한 환상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책, 홈스크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안녕.